자, 이제 다음 순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T의 IT 기획실 신수정 부사장님께서 주제 발표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KT의 신수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사분들께서 굉장히 크고 또 개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의 IT 조직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기 IT 조직에서 오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KT에서 IT 조직의 CIO로 맡은 것이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IT 조직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T의 대형 보안 사고도 있었고요. 그동안 차세대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수행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한 달에 장애가 3시간씩 나고요. 직원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1단계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2년 동안 저는 3가지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차세대, 선제적, 구조적. 이러한 3가지의 슬로건 하에 우리 IT 조직들이 굉장히 열심히 변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 문제, 보안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IT 조직이 뒤에 숨어서 수동적으로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B2B 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서 2,400억 정도의 수주 지원을 했고, 과거에 IT 조직이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야, 저 IT 조직은 앱 하나도 못 만든다. 뭐 만들려면 다 외주 줘야 된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들을 가지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차세대 프로젝트 2년간 KT DS와 같이 해서 성공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2년 동안 이루어냈고 IT 직원들이 정말 그 열정과 열의 또 사기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끝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KT는 기존 통신 사업자였지만 이제는 5G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미디어, 보안, AI 다양한 부분에서 역량들을 가지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경쟁자가 과거에는 통신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통신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AI 스피커 기가진이만 봐도 우리의 경쟁자는 네이버, 카카오 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입니다.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허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우리 IT가 허들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IT는 대부분이 안정성, 보안성 또는 돈을 얼마나 절약하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러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는 애줄리티와 밸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3가지의 방향을 우리 직원들과 세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트랜스폼 돼야 되느냐, 우리 IT가 사업의 직접적인 경쟁력으로 포지셔닝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전통적 IT는요, 사업이 있고 사업 뒤에 백엔드 시스템들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IT 직원들이 실제로 고객과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IT가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인터넷 사업, 플랫폼 사업, 디지털 사업은 다 고객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IT가 비즈니스와 같이 비즈니스라는 생각으로 고객과 인터랙션하고 고객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야지만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하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KT가 B2B 사업에 3조 내지 4조 정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로 통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업들은 통신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망을 깔아주면서 여기에 AI도 연결해 주세요. IoT도 연결해 주세요. 클라우드와도 연결해 주세요. 이러한 IT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KT에 B2B 사업하는 많은 분들은 통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통신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IT를 통신과 엮어서 이것을 고객에게 컨설팅하고 딜리버리하는 역량이 약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조직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B2B 사업의 수주를 일부 지원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컨설팅을 하고 아키텍처링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ICT의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물론 우리 혼자서뿐만 아니라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딜리버리까지 하는 역할로 우리의 모습을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IT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1등인 데이터 사업, 데이터 센터 사업,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어떠냐?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은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이 사업의 경쟁력인데 IT 조직이 사업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제2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저는 3개년간 세컨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장애 때문에 떠오는 IT, 비용 절감의 압박에 시달리는 IT, 수동적인 IT가 아니라 민첩하고 최적화된 IT, 사업의 경쟁력 요소인 IT,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한 IT, 디지털 혁신 및 기술을 리딩하는 IT로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현재의 생산성, 현재의 상용화 속도, 현재의 수주 지원의 2배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큰 4가지 영역의 과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키텍처의 혁신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 대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IT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일로 방식으로. 요구사항이 오면은 프로젝트에서 웹에 외주를 줘서 시스템 만들고 수많은 시스템들이 우리 KT에서 1년에 200여 개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상당히 많이 들고 민첩성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지 말자. 자동차 만들듯이 만들자. 찍어내듯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 우리의 UX라든지 이러한 차별화를 가져가자라는 아키텍처의 혁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쿠버네티크스 기반, 거기에 패턴들을 올리고 모듈화를 하고 API 포탈을 만들고 API로 많은 시스템들을 조립을 해서 만들고 빠르고 신속하게 만드는 아키텍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당연히 프로젝트에 익숙하니까 워터폴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주면은 6개월, 1년 프로젝트를 하고 어느 날 짠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다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한두 달 내에 뚝딱 MVP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출시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터레이션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에 6개월씩 프로젝트를 해갖고 어느 날 짠 하고 나오는 기업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다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들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하고 이터레이션, 데브옵스를.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제가 IT 조직에 갔더니 IT 조직에서의 제일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KPI들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하는 게 고객의 측면에서 보면은 고객 경험의 첫 순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객은 그게 첫 순간이거든요. 사실 고객 여정은 우리가 시스템을 오픈한 다음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시스템을 오픈하는 그 순간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오픈하는 순간 다 만세 부리고 사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돌아가면서 장애나 나지 않게, 보안 사고나 나지 않게 운영하는 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픈한 다음에 고객 평점, 고객 데이터 분석, 이러한 방식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얘기하는 게 시스템을 오픈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입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IT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물량들을 주고 일을 합니다. 물론 이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렇지만 새롭게 플랫폼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데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자회사는 또 그 밑에 자회사에 하청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애자일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역량들을 길러서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단이 300명 정도의 개발단을 가지고 핵심 기술들, 소프트웨어들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저희가 IT가 내부의 IT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B2B ICT 사업에 있어서의 IT의 역량들, 사업 지원, 컨설팅, 아키텍처링, 이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저희 조직이 클라우드 사업을 맡았습니다. 과거 KT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제일 강한 클라우드 사업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소강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저희가 클라우드 2.0, 클라우드 리부트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금융 영역에서는 KT가 압도적인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KT는 우리 혼자서만 클라우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역도 하지만은 이렇게 IBM이라든지 VM웨어라든지 또 MS라든지 다양한 기업과도 협력하면서 이 클라우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들으셨을 때, 뭐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우리 회장님과 전체 임원들을 모시고 IT의 세컨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은 겉으로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내부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2, 3년 고생해갖고 차세대 겨우 성공해냈는데 무슨 또 트랜스포메이션이냐, MSA, 컨테이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직원들이 수두룩했고요. 이거 장애 나면 누가 책임지냐, 데브옵스 하면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뭐 누가 할 거냐, 아니 우리 IT끼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냐,
사업부서가 안 바뀌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겉으로 저한테 얘기는 안 해도 굉장한 많은 불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했냐 하면은 끊임없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IBM뿐만 아니라 가트너,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과 들어와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얘기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19년 1월 IBM의 가라지 교육,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아까 제이슨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변화로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은 있지만은요,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6명의 직원을 저희가 2달 동안 IBM과 가라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IBM의 개발자 컨설턴트와 같이 클라우드 기반 위에, 쿠버네티스 플랫폼 위에 MVP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참 저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전 나중에 알았는데요, 직원들이 다 서울에 살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집을 얻어가지고 다 합숙을 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우고 실습하고 밤에 가서 디스커션하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KT 직원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공무원 같고 보수적이고 잘 안 움직이고, 제가 KT 들어온 지 5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바깥에서 보던 KT와 안에 들어와서 보는 KT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많은 뉴스를 믿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직원들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글로벌 세미나들의 임직원들을 보내면은 글로벌 임원들이 다 제게 말해요. KT 임직원들이 가면은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고. 1차 마치고 지금 또 28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우리 IBM과 가라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인력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클라우드의 파스 플랫폼 지금 만들어내고 여기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직원들에게 다 디자인 띵킹 교육과 실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저서부터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모두 디자인 띵킹 프로그램 가운데서 디자인 띵킹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자인 띵킹 데이, IT 트랜스포메이션 데이들을 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도요, 우리 KT의 클라우드 수용률이 17년에 38%밖에 안 됐습니다. 신규 들어오는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이 장표는 오픈하기 어려운 장표지만은, 그래서 100%는 안 해드릴 겁니다. 지금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올해는 클라우드 머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신규인이 100%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플랫폼 컨테이너 기반에 만들고 있고요. API 모듈 예년에 비해서 10배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KT 프로세스 깁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력 4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내는 대표적인 앱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통신사 앱 그러면은요, 한 몇 점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전통적 기업의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앱스토어에 가면 솔직히 말해서 관리도 안 합니다. 1점대입니다. 1점대.
뭐 글로벌 소프트웨어들 4점대라고 그러면은요, 3점대 후반. 우리 디자인 싱킹하고 이터레이션하고 하면서 2.0짜리 대고객 서비스 4.1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애플 쪽 기준입니다. 내부 저 IT 서비스 저거 점수예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주는 점수거든요. 옛날에 70점대였습니다. 개발 리드 타임, 비용 혁신, B2B 사업 지원 다 퀀텀 점프업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운이 좋아갖고요, 클라우드 사업을 올해 처음 맡았는데 이미 작년 1년 동안의 수주를 2배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주로 개발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로봇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와 AI를 적용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말 옛날에 아침 일찍 오는 직원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들 RPA, AI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로봇 데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B2B에서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산성 혁신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오는데 다 잘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큰 허들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듀얼 모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라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그냥 하면 됩니다. 원래부터 회사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KB은행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같은 회사들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슈거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패하면은 텔레비에 나오고 언론에 나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가져가고 애자일한 영역도 가져가고, 그래서 듀얼 모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저희의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사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협력사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만 데브옵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력사가 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계약 방식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계약하는 부서는 아직도 예전처럼 수많은 산출물과 하나하나의 검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애자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계약 부서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역량의 이슈입니다. 내부의 직원들이 물론 IT를 잘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라지 같은 그런 교육들을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거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요, 피어 투 피어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IT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 애질리티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빅뱅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같이 디자인 싱킹 하자고 하고요, 같이 애자일 하자고 하고요, 같이 데브옵스 하자고 합니다. 사업부서가 저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슨 런드 3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여정 가운데 배운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커스터머 센트릭입니다. 깜짝 놀란 게요, 저는 IT 조직이 전혀 커스터머 센트릭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를 하면서요, 젊은 직원들이
머리에 번개를 맞은 기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인증 앱을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도 아는 3사가 공통으로 만들어낸 인증 앱이 있습니다. 자기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싱킹을 해보면서 페르소나를 데려다가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그 인증 앱에 제대로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자동차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만드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부서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디자인 싱킹과 우리 애자일 하면서요, 직접 렌트카 사장님과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잘못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이 쓰는 기능 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시스템 오픈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오픈한 우리 애플리케이션들에 도대체 고객들이 어떤 메뉴를 많이 쓰고 고객이 어떤 여정으로 가는가 다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디지털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들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전통적인 기업의 IT 조직들 그런 거 안 합니다.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IT 시스템을 만들겠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애질리티의 핵심은 고객을 이해하는, 고객과 동감하고 고객과 일선에서 사업부서와 IT부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IT부서가 사업부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과 같이.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덕트. IT 조직은요, 프로젝트에 익숙합니다. 기한 내에 어떤 프로젝트하고 딴 오픈하고 그 다음 유지보수 모두. 근데 최근에 디지털 서비스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터레이션 해보고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하루에 200번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대요. 근데 우리 KT의 올레 모바일은 과연 얼마나 업데이트할까? 이렇게 퀘스천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벌써 IT에서 지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실행들을.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덕트. 마지막으로는 이 IT 트랜스포메이션은 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업부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IT 트랜스포메이션은 저희 과거 차세대 프로젝트 3년간 그 고통스럽게 한 것보다 훨씬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작도 끝도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정들이 성공적으로 돼야지만이 IT 조직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정말 이 IT 트랜스포메이션을 무소의 뿔처럼 이루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회사에도 기여하고 사회와 국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KT와 KT의 IT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T IT 기획실의 신수정 부사장님께서 KT 트랜스포메이션, IT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사장님 고맙습니다.